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곳에 칠성이라는 젊은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그의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십리 밖 바닷가 장터로 나가 생선을 떼어다가 다시 이 십리 산길을 걸어 마을을 돌며 생선을 파는 고단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언제나 비린내가 배어 있는 지게가 들려 있었고 낡은 무명옷은 찬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얇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칠성이 이토록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병석에 누워 계신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여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저 아들이 떠다주는 물 한 그릇과 정성으로 끓인 미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기에 칠성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생선을 팔다가도 맛있는 반찬거리가 보이면 침을 꼴깍 삼키며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빈손으로 돌아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씩씩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손발을 주무르며 하루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드리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매서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날따라 생선이 잘 팔리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아랫마을을 돌아다녀야 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겨우 떠리로 남은 고등어 몇 마리를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빈지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굴 속으로 숨어들었는지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눈발은 점점 더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칠성은 잠시 나무 밑에서 숨을 고르며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그때 하얀 눈밭 저편 구석진 곳에 검은 물체 하나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바위인가 싶었으나 가만히 보니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살아있는 짐승 같았습니다. 칠성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고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털이 검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개는 얼마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추위에 떨다 지쳐 눈 속에 파묻힌 채 가쁜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왈칵 솟구쳐 자신이 시장기를 때우려고 아껴두었던 식은 보리 주먹밥 한 덩이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사실 칠성 자신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조금 떼어 개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는데 개는 냄새를 맡고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칠성을 한번 쳐다보고는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칠성은 남은 주먹밥을 몽땅 털어 개에게 먹이고는 자신의 빈배를 움켜쥐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를 두고 그냥 가자니 밤새 얼어 죽을 것이 뻔해 보였고 데려가자니 가뜩이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의 짐승까지 건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에라, 모르겠다. 산 목숨은 살려야지 않겠느냐라고 혼잣말을 하며 지게 위에 얹어두었던 빈 생선 바구니 안에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개는 칠성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는지 별다른 저항 없이 얌전히 바구니 속에 몸을 웅크렸고 칠성은 겉옷을 벗어 바구니 위를 덮어주어 찬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한결 더 무거워졌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지만 칠성은 등 뒤에 실린 작은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힘차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미끄러운 산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조금만 참거라. 다 와간다라고 개에게 말을 건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오두막집의 불빛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와 긴장이 탁 풀리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시며 칠성이냐? 어찌 이리 늦었느냐? 눈길에 다치지는 않았느냐 하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어머니, 제가 늦어서 걱정하셨지요.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좀 지체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꽁꽁 온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지게의 바구니에서 검은 개를 꺼내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녀석을 보았습니다. 그냥 두고 오면 영영 못 볼 것 같아 데려왔습니다. 우리 형편에 입 하나 느는 게 죄송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혹여나 어머니가 나무라실까봐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칠성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늙고 병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개에게 다가가더니 앙상한 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참으로 잘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은 다 귀한 법인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이 녀석도 어미가 있을 터인데 이 추운 날 얼마나 떨었을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개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하여 가진 것은 없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칠성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겨온 생선 대가리와 무청을 넣고 푹 끓여 국을 만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얼어붙었던 집안 공기도 조금은 훈훈해지는 듯했고 개도 코를 킁킁거리며 생기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칠성은 국물을 조금 식혀 개에게 먼저 먹이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비록 변변찮은 반찬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방 안에서는 세 식구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개를 위해 아랫목 한켠에 헌옷가지를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개는 배가 불렀는지 그 위에 몸을 웅크리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개를 바라보며 이 녀석이 들어온 걸 보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색깔이 검으니 이름은 검둥이라 부르자꾸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검둥이가 좋겠습니다. 부디 이 녀석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드신 어머니가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시는 것을 보니 칠성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쌓인 눈 때문에 칠성은 장터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깜을 장만하며 집안일을 돌보았는데, 검둥이는 어제보다 한결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칠성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비록 걷는 것이 아직은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맑고 초롱초롱하여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검둥이가 귀여워 틈틈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검둥이는 칠성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둥이는 칠성 내 식구의 일원이 되어갔고, 칠성이 생선 장사를 하러 나갈 때면 동구 밖까지 배웅을 나오고,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달려나와 반겨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개를 주워다 기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개를 키우냐며 혀를 차기도 하고, 복 없는 놈이 짐승까지 거두니 더 힘들겠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런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묵묵히 검둥이를 돌보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의 시선보다 내 식구들의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는데, 칠성의 집 쌀독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며칠째 장사를 나가지 못한 탓에 수입이 뚝 끊겨버린 것이었는데, 칠성은 어머니와 검둥이에게 줄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밥을 덜어 검둥이에게 주라고 하셨고, 칠성은 자신의 밥을 덜어 어머니께 드리려 하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갸륵하나 가난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래도 검둥이는 그런 주인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받아먹으며 칠성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뎃감을 구하러 산에 다녀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동네 아이들이 검둥이를 둘러싸고 놀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검둥이에게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로 찌르며 괴롭히고 있었고, 검둥이는 겁에 질려 꼬리를 말고 구석에 몰려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팻감지게를 팽개치고 달려가 아이들을 쫓아내고 검둥이를 감싸 안았는데, 검둥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물이라도 생명이거늘 어찌 이리 함부로 대하느냐. 칠성이 평소답지 않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칠성은 상처 입은 검둥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둥이의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검둥이는 구석에 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에게 된장을 조금 발라주라 이르시며 사람들이 가난한 우리를 무시하니 우리 집 개까지 업신 여기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검둥이도 당당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든 어머니와 검둥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칠성은 다시 생선 장사를 나가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는데 날씨가 풀려 눈이 조금 녹았기에 억지로라도 장에 다녀올 요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음을 보이시며 다녀오라 하셨고, 검둥이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마루 끝까지 나와 칠성을 배웅했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이는 검둥이의 눈망울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만 쌀독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검둥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칠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칠성은 평소보다 더욱 목청을 높여 생선을 팔았는데 다행히 설 대목이 가까워져서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간 생선을 모두 팔고 쌀과 고기를 조금 살 수 있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곶감도 몇 개 사서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웠으며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설 무렵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집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칠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왈패이자 칠성의 먼 친척벌 되는 덕배가 술에 취해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배는 칠성의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었고 검둥이는 덕배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지게를 벗어던지고 덕배에게 달려가 앞을 가로막으며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편찮으신 어머니 앞에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덕배는 칠성을 보더니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다가와 멱살을 잡으며 오냐. 칠성이 너 잘 만났다. 내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냐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이라도 팔아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덕배가 말하는 빚은 칠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값으로 빌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덕배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칠성을 괴롭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면 곧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했지만 덕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검둥이가 덕배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지저대자 덕배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깨진 술병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덕배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변에 있던 장독을 발로 차 깨뜨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놈의 개새끼가 주인을 닮아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오늘 내가 이 개부터 잡아먹고 말겠다. 덕배는 마당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검둥이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고 칠성은 온몸으로 검둥이를 감싸며 덕배의 매질을 대신 맞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성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마을의 어른인 최노인도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덕배의 행패를 보고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놈 덕배야 대낮에 남의 집에서 무슨 망동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최노인의 꾸지람에 덕배는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리고 두고 보자. 칠성이 너 내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라는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멍든 팔을 부여잡고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밀려왔습니다. 덕배가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뒤 칠성의 집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과 흩어진 흙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참담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어내기 시작했는데 쌀이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긁어내는 듯하여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른 기침을 토해내셨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칠성의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검둥이 역시 덕배가 사라진 대문 쪽을 한참이나 응시하며 으르렁거리더니 칠성이 한숨을 쉬며 주저앉자 그제야 다가와 칠성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땀식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당장 내일 닥쳐올 빗독촉의 두려움 때문에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덕배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칠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아니, 그 칠성이란 놈 보게나 늙은 어미는 약 한 첩 못 지어주면서 어디서 똥개새끼 한 마리를 주워다가 상전 모시듯 하고 있더라고. 사람 먹을 쌀도 없는 집에 개가 웬 말이란 말인가. 덕배는 침을 튀기며 칠성을 천하의 불효자이자 대책 없는 멍청이로 매도했고 술기운에 얼굴이 불구죽죽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혀를 찼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가 칠성은 어느새 철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칠성이 생선을 팔러 마을을 돌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효자 왔느냐며 반겨주던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수군거리며 눈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간즉 개줄 밥 있으면 어미 고깃국이나 끓여드리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칠성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이 워낙 비루하여 변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저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지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의 무게는 그보다 1000배만 배 더 무겁게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덕배가 길을 막아서며 나타났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칠성이 장사는 좀 잘 되었느냐? 내 돈 갚을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냐? 덕배는 칠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고 칠성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덕배는 칠성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돈이 없으면 그 개라도 내놓거라. 요새 몸이 허한데 개소주라도 내려 먹으면 딱 좋겠구나. 개값으로 이자 조금 쳐주마. 그 말을 들은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덕배를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둥이는 우리 식구입니다. 차라리 제 살을 베어 가십시오. 개는 절대 안 됩니다.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덕배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이 녀석 보게. 사람이 먼저지 개새끼가 먼저냐. 네 어미 약값도 없다면서 개 타령을 해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라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가판이 가버렸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고 주먹을 꽉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칠성은 어머니에게 차마 덕배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만 골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어두운 낯빛을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칠성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날이 추워 그렇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급히 부엌으로 나가 저녁을 준비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아궁이 불빛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칠성을 지켜보던 검둥이가 다가와 칠성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고 칠성은 그런 검둥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이 생선을 떼러 바닷가로 나간 사이 덕배가 다시 칠성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네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에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이 이놈 나와라. 돈 안 갚고 도망갔느냐.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셨고 마당에 있던 검둥이는 사납게 지저대며 건달들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검둥이를 위협하자 검둥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그들의 발목을 무는 시냅을 하여 접근을 막았습니다. 덕배는 검둥이의 맹렬한 기세에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도 저 똥개 새끼가 주인을 닮아 아주 악질이구만. 당장 때려잡아라 라고 소리치며 건달들을 부추겼습니다. 건달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검둥이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최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놈들 대낮에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노인의 섰을 퍼런 호통에 건달들은 멈칫하며 덕배의 눈치를 살폈고 덕배는 쭈뼛거리며 아니 어르신 빚을 안 갚으니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최노인은 덕배를 매섭게 노려보며 빚을 받는 것도 법도와 예의가 있는 법이다. 병든 노모가 있는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말 못하는 짐승을 죽이려 들다니 내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 당장 돌아가거라. 최노인의 위험 있는 말에 덕배와 건달들은 기가 죽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긴 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최노인은 방 안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헐떡이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칠성은 엉망이 된 집안 꼴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곧장 최노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는데 최노인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진지한 얼굴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칠성아, 덕배 그놈이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다. 네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힐 게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개를 조심해서 지키거라. 칠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최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영물일 수도 있으니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덕배놈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최 노인의 말을 들은 칠성은 집에 돌아와 검둥이를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보통 개와는 다른 기품과 총명함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검둥이는 칠성이 자신을 바라보자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와 안겼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칠성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급격히 악화되어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칠성은 밤새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식히며 간호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약을 지으려 해도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산골 마을은 꽁꽁 얼어붙었고 눈이 또다시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눈 쌓인 산길을 헤치며 약초라도 캐볼까 하여 산을 올랐지만
깊은 눈 속에 파묻힌 약초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내려오는 길에 그는 마을 부자 김대감 댁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높디 높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감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는 처지가 된 칠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눈물 섞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배가 다시 칠성을 찾아와 이번에는 아주 솔깃하면서도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칠성아, 내 사정이 딱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다. 내 집문서랑 저개를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빚은 없던 걸로 하고 내 어미 약값으로 쓸 돈도 조금 얹어주마. 칠성은 귀를 의심하며 덕배를 쳐다보았지만 덕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어머니와 추억이 깃든 유일한 보금자리였고 검둥이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칠성은 결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이 집은 저희 목숨줄입니다. 그리고 검둥이도 절대 못 줍니다. 칠성의 거절에 덕배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뺏으려 들지는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거라. 네 어미가 죽어나가도 그 잘난 집이랑 개새끼를 끌어안고 살 수 있는지 보자. 덕배가 던진 저주의 말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멀어지는 덕배의 뒷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칠성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덕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칠성아,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집도 개도 다 필요 없다. 그저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더욱 목이 메어 대답조차 할 수 없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검둥이도 슬픈 눈으로 모자를 바라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검둥이가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가보니 검둥이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내리는 눈을 맞으며 덕배가 사는 아랫마을 쪽이 아닌 깊은 산속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 검둥아, 거기서 뭐하니 추운데 들어오렴 하고 불렀지만 검둥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삼봉우리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는 듯 경건해 보여 칠성은 차마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검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에게 다가왔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깊고 그윽하여 칠성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칠성이 결국 집을 빼앗기고 쫓겨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덕배는 공공연하게 칠성의 집을 자신의 창고로 쓰겠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동정하면서도 덕배의 등살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칠성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추운 겨울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나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해야 했고 감감도 부족하여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둥이는 칠성과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으며 낯선 인기척이 들리면 가장 먼저 지저대어 집을 방어했습니다.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장터에 나가보았지만 겨울바람만 똑하니 부는 장터에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길가에 떨어진 시래기 몇 줄기를 주워들고는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쌀 한 뼘박이 있었는데 아마도 최 노인이 몰래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그 쌀을 보며 감사함과 죄송함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도 방 안에서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날 밤 검둥이는 유난히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칠성이 아무리 달래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문 쪽으로 잡아 끌기 시작했는데 칠성은 왜 그러니? 배가 고프니 하며 검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는 칠성의 손길을 뿌리치고 문을 긁어대며 나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이 방문을 열어주자 검둥이는 마당으로 뛰쳐나가더니 다시 한번 산 쪽을 바라보며 길게 하울링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고도 강렬하여 온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검둥이의 행동이 이상하여 마루로 나가 보았는데 검둥이는 칠성을 한번 뒤돌아보더니 결심한 듯 대문을 박차고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 검둥아 어디 가니 위험하다라고 소리치며 뒤쫓아 나갔지만 검둥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칠성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 보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검둥이의 발자국마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망연자실하여 눈밭에 주저앉아 검둥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검둥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칠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매서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던 검둥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검둥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둔 채 한참을 서성였으나 들려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스산한 소리뿐이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칠성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갔고 발가락 감각이 무뎌질 때쯤에야 그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칠성은 차마 어머니께 검둥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아랫목에 앉아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어머니, 검둥이가 잠시 마실을 나갔나 봅니다. 눈이 그치면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셨는지 힘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짐승도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법이다. 우리 집 형편이 오죽했으면 그 순한 녀석이 집을 나갔겠느냐? 다 내 탓이다. 어머니의 자책하는 말씀에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도 고통스러웠는데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나 검둥이가 문을 긁는 소리가 아닐까 하여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그때마다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뿐이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냉방에서 칠성은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들이며 제발 검둥이가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어머니가 이 모진 겨울을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칠성은 풋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검둥이가 눈밭을 헤매며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추었지만 칠성의 집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검둥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질 기운조차 없어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덕배가 동네 건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덕배는 텅 빈 마당을 쓱 둘러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의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칠성이, 그 시끄럽던 개새끼가 안 보이는구만. 밤사이에 도망이라도 간 게냐. 짐승도 망해가는 집구석은 알아보는 법이지. 덕배의 조롱 섞인 말에 건달들은 낄낄거렸고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기세가 전보다 훨씬 흉흉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잘 듣거라. 그 개새끼도 도망갔으니 이제 내 놈 편은 아무도 없다. 내일까지 밀린 이자랑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은 내 차지다. 내 어미랑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당장 돈을 구해와. 덕배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에 칠성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덕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 저희 모자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듯 칠성을 발로 걷어차며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다. 기회는 줄 만큼 줬어. 내일에 떨어지기 전까지 돈 못 가져오면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덕배는 칠성이 나뒹구는 꼴을 보며 침을 뱉고는 건달들과 함께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은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린 채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지나가던 까마귀마저 슬피 울며 날아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칠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검둥아, 가지 마라. 우리 아들 지켜다오. 어머니의 헛소리를 들은 칠성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묽은 미음을 쏘어 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며 결연한 표정으로 밖을 나섰습니다. 돈을 구할 길은 막막했지만 사라진 검둥이라도 찾아와야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검둥이가 사라진 방향인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둥아 검둥아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오르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도 힘들었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산속을 뒤졌지만 하얀 눈밭 위에는 산토끼 발자국만 드문드문 보일 뿐 검둥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칠성의 몸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덤불에 긁혀 피가 나는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버티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둥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골짜기 아래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칠성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검둥이니 검둥아. 칠성은 소리가 난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 칠성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오며 칠성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해진 뒤였고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는데 다행히 가느다란 숨소리가 느껴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데운 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덕배가 들이닥쳐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갈 곳 없는 모자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늦게 마을의 어른인 최노인이 칠성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칠성이 놀라 나가보니 최노인은 집신에 눈을 잔뜩 묻힌 채 서 있었고 품 안에서 주먹만한 약봉지 하나를 꺼내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칠성아, 이거라도 다려서 어머니께 드려라. 귀한 약은 아니지만 열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칠성은 최 노인의 호의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최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덕배놈이 내일 온다지. 내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으나 그놈 욕심이 워낙 커서 쉽지가 않구나. 칠성은 최 노인을 방으로 모시려 했으나 최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마루 끝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칠성이 고개를 떨구며 없다고 대답하자 최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제 살 길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무슨 뜻이 있어 떠난 것인지. 옛말의 영물은 주인의 정성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기다려 보거라. 최 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노인이 주고 간 약초를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열도 약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조금 편안해지신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다가오는 아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어머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무릎을 꿇은 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집은 빼앗겨도 좋으니 어머니가 편히 쉴 곳만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검둥이 어디서 얼어 죽지는 않게 보살펴 주십시오. 칠성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고 그의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음 조각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졌는데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이상한 소리가 칠성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무언가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저벅저벅 소리 같기도 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혹시 덕배가 벌써 온 것인가 하여 긴장하며 대문 쪽을 노려보았지만 사람의 발자국 소리치고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불규칙했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손에 꽉 쥐고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대문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누구냐라고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크응 하는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형상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검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검둥이의 몰골은 며칠 전 집을 나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온몸의 털은 엉겨붙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내던지고 한다름에 달려가 검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검둥아 살아있었구나.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냐. 칠성의 외침에 검둥이는 힘겹게 눈을 떠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검둥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을 느끼고 서둘러 방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검둥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검둥이의 입에 물려있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어 처음에는 나무뿌리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닮은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검둥이의 입을 벌리려 하자 검둥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칠성의 손바닥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흙냄새와 함께 은은하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향기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이것은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뿌리가 길고 잎이 5개 달린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칠성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산삼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황급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검둥이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산삼이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쓰러진 검둥이를 흔들며 검둥아, 정신 차려라. 네가 이걸 캐온 것이냐. 어머니를 살리려고 네가 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검둥이는 칠성의 눈물을 혀로 핥아주며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다시 눈을 감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은 검둥이를 번쩍 안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곳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으로 검둥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의 소미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인기척에 잠을 깨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다가 쓰러져 있는 검둥이와 칠성의 손에 들린 산삼을 보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향기가 예사롭지 않구나. 칠성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세상에 저 미물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며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는 동이 터오며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곧 덕배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이 칠성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귀한 산삼을 덕배가 본다면 분명 빼앗으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산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일단 어머니와 검둥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탕약기를 준비하고 산삼을 씻으려 했는데 대문을 걷어차는 굉음과 함께 덕배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이 이놈에 떴다. 당장 나와라.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산삼을 깨끗한 천에 싸서 품속 깊이 숨기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덕배와 건달들뿐만 아니라 소란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덕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준비됐느냐 없으면 당장 집 비워. 칠성은 굳은 표정으로 덕배를 응시하며 품속의 산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찌 넘길 것인가. 칠성의 눈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덕배의 고함 소리에 칠성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품속에 안고 있는 산삼의 온기가 가슴을 통해 전해져 오자 그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와 검둥이가 있는 방문을 등지고 서서 마당으로 들어서는 덕배와 건달들을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당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들은 칠성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덕배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덕배는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칠성의 코앞에서 손바닥을 딱 내밀며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당장 내 어미와 그 똥개를 데리고 꺼지든지 해라.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났으니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덕배의 말에 건달들이 낄낄거리며 칠성을 에워쌌고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칠성은 품속의 산삼을 더욱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칠성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덕배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의 시간 타령은 지겹지도 않으냐 여봐라. 당장 들어가서 집기들을 드러내라. 덕배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달들이 방문을 열려고 덤벼들었고 칠성은 온몸으로 문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칠성과 건달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칠성은 건달들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품속에서 흙 묻은 천꾸러미가 스르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사람 형상을 한 거대한 산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고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산삼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는데 뿌리는 마치 사람의 팔다리처럼 뻗어 있었고 머리 부분에는 붉은 열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짙은 흙냄새와 함께 알싸하고 향긋한 산삼의 향기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산삼 아닌가, 누군가 작게 속삭이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물건은 평생 처음 본다. 천년 묵은 동자삼이 틀림없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산삼과 칠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산삼을 다시 주워들었지만 이미 덕배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을 밀치고 산삼을 빼앗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돈이 없다고 징징대더니 이런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이걸로 빚을 탕감해주마. 아니, 이 정도면 이 집까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덕배는 억지 논리를 펴며 칠성의 손에서 산삼을 낚아채려 했지만 칠성은 필사적으로 산삼을 가슴에 품고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를 살릴 약입니다. 검둥이가 목숨 걸고 구해온 것입니다. 뭐라 걔가 구해왔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로구나. 덕배는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칠성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덕배의 머릿속에 교활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저 개가 산에서 이걸 캐왔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뒷산 골짜기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입니다. 그렇다면 내 땅에서 난 이 산삼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덕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산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귀한 약초를 훔쳐오다니. 이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칠성이 너는 도둑놈이고 내게는 도둑개다. 당장 그 산삼을 원래 주인인 나에게 내놓아라. 덕배의 억지는 점입가경이었지만 건달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칠성을 포위하고 있어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덕배의 힘에 밀려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산의 주인이 어디 있고 짐승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칠성이 항변했지만 덕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열리고 상처투성이인 검둥이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검둥이는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칠성을 위협하는 덕배를 보자 눈에서 파란 안광을 뿜어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묵직하고 위압적이어서 덕배와 건달들은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검둥이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내려서서 칠성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 보낸 수호신처럼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덕배는 검둥이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똥개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저리 비켜라. 덕배가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을 하자 검둥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크와앙 그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었고 마당에 있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배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엉덩방아를 불었고 건달들도 무기를 떨어뜨리고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노인은 넘어진 덕배를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덕배야,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저 개를 보아라.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주인을 위해 약초를 구해왔다. 저것이 짐승의 짓이냐. 하늘이 효자 칠성이를 갸륵하게 여겨 영물을 보내 도운 것이다. 최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노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네 놈이 선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는데 산에 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다 내 것이더냐. 산삼은 심성이 고운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영약이다. 내 놈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천년을 찾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 노인의 일갈의 덕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검둥이의 서슬퍼런 눈빛 때문에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빚이라 했느냐. 내 놈이 칠성이 부친에게 빌려준 돈이 고작 쌀 2가마니 값이었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안다. 그동안 받아 챙긴 이자만 해도 원금의 몇 배는 될 터인데 아직도 빚 타령이냐. 최노인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덕배가 너무했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러나 하며 덕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자 덕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나중에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내 몫을 찾을 테다. 덕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고 건달들도 꽁무니를 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검둥이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배 일당이 물러가자 마당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검둥이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검둥아,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검둥이는 칠성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칠성의 눈물을 핥아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정말 영물이다. 효자집에 복이 들어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를 멸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검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노인은 칠성에게 다가와 산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어서 가서 약을 다리거라. 시간이 지체되면 약효가 떨어질라. 칠성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산삼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부엌 뒤를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길어오고 어떤 이는 불을 지피고 어떤 이는 칠성에게 기운을 차리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차갑고 삭막했던 칠성의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정화수를 받아 산삼을 깨끗이 씻은 뒤 약탕기에 넣고 정성을 다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집 안팎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집중했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쾌유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엌 문턱에 엎드린 검둥이도 코를 벌렁거리며 약 다리는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장수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칠성은 정갈한 사발에 약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운 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셨지만 칠성이 들어오자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검둥이가 구해온 약입니다. 이걸 드시면 꼭 일어나실 겁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쓴 약을 힘겹게 삼키시더니 이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지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남은 산삼 뿌리까지 곱게 지식여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과 검둥이의 충심이 담긴 그 귀한 것을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약을 다 드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속이 편안하구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칠성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 쓰러지듯 누워있던 검둥이 주변으로 동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돌을 던지며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검둥이를 영웅대하듯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엿이나 말린 고구마를 검둥이의 입가에 놓아주었습니다. 검둥아,
미안해. 아프지 마. 아이들의 순수한 사과에 검둥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검둥이의 털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칠성의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칠성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로 덕배놈도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문단속 잘하고 개를 잘 보살피거라. 저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니 네가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다. 칠성은 최노인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노인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자 칠성은 어머니가 곤히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와 검둥이를 위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쌀로 묽은 죽을 끓이고 아껴두었던 북어 대가리를 넣어 푹 고았습니다. 검둥이는 칠성이 내민 죽을 힘겹게 먹었는데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밥그릇을 비우는 속도는 제법 빨랐습니다. 칠성은 검둥이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검둥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흙과 핏자국이 닦여나가자 검둥이의 털에서는 다시 윤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의 집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방 안에는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검둥이를 방 안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검둥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검둥아, 네가 우리 어머니를 살렸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평생 너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삶아. 칠성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검둥이는 칠성의 품으로 파고들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 또한 오랜만에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검둥이와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병색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양볼에는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몸이 개운하구나. 내 평생 이렇게 상쾌한 아침은 처음이다. 어머니의 맑은 목소리에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 기적 같은 일은 오로지 검둥이가 가져온 산삼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것이 칠성의 지극정성인 효심과 검둥이의 영험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노인이 밭을 거들 정도로 기운을 차렸으니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칠성의 진문지방이 닳도록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개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조차 검둥이에게 미안하다며 고기 뼈다귀나 생선 대가리를 슬그머니 마루 밑에 밀어 넣어주곤 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삭막했던 마당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자 칠성의 얼굴에도 근심의 그림자가 걷히고 해맑은 웃음이 되찾아졌는데 그는 전보다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약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버는 돈을 알뜰히 모을 수 있었고 쌀독에는 쌀이, 찬장에는 반찬이 떨어질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장터에 나가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을 대하니 사람들은 효자 생선이 물이 좋다며 너도 나도 칠성의 생선을 사갔고 그의 장사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고대도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어머니와 검둥이가 있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칠성을 괴롭히던 덕배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두문불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배가 지나가기만 해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수군거렸고 왈패짓을 함께하던 건달들조차 덕배 곁을 떠나버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덕배는 밤을 틈타 가산을 정리해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후로는 누구도 덕배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덕배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칠성의 집을 노리던 검은 그림자도 완전히 거치게 되었습니다. 검둥이는 칠성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는데 듬성듬성 빠졌던 털은 윤기 흐르는 검은 털로 빽빽하게 덮였고 앙상했던 갈비뼈에도 살이 올라 제법 듬직한 풍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검둥이는 예전처럼 칠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홀로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칠성이 맛있는 고기를 주어도 몇 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깊은 눈망울로 허공을 응시할 때면 마치 이 세상 존재가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칠성은 잠결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에 눈을 떴는데 나가보니 검둥이가 달빛 아래 서서 산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량하면서도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간절함이 배어 있어 듣는 칠성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다가가 검둥아, 왜 그러니 어디 불편하니라고 물으며 쓰다듬으려 하자 검둥이는 슬쩍 몸을 피하며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듯하여 칠성은 불현듯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검둥이의 변화를 눈치채시고는 어느 날 저녁 칠성을 조용히 불러 앉히셨습니다. 칠성아, 검둥이가 아무래도 떠날 채비를 하는 것 같다. 본래 영물은 할 일을 다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다. 너무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게 저 녀석을 위하는 길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검둥이가 평범한 개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삼을 물고 왔을 때부터, 아니 눈보라치던 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검둥이는 하늘이 잠시 맡겨둔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칠성이 장터에 나갈 채비를 하기도 전에 검둥이가 방문을 긁으며 칠성을 깨웠습니다. 문을 열자 검둥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잠드신 어머니의 머리맡에 잠시 머리를 대고 가만히 있더니 칠성에게 다가와 바짓단을 물고 밖으로 끌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옷을 단정히 입은 뒤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검둥이를 따라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검둥이는 대문 앞에 서서 칠성을 한번 뒤돌아보더니 망설임 없이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는데 검둥이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산기슭에 다다를 때까지 둘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검둥이는 익숙한 듯 길을 찾아 나아갔고 칠성은
홀린 듯 그 뒤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산입구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자 검둥이는 멈춰서서 칠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검둥이와 눈을 맞추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검둥아, 정말 가는 거냐?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냐? 네 덕분에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았는데 은혜도 다 못 갚았는데. 칠성의 애원에도 검둥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의 손등을 한번 따뜻하게 핥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검둥이의 뒷모습을 보며 잘 가라, 부디 건강해라, 고맙다. 검둥아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검둥이의 검은 형체는 하얀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흐려지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검둥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는데 안개가 걷히면서 산봉우리 위로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빛 속에서 검둥이가 산신령의 곁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무거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어머니께 검둥이가 떠났음을 알렸고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칠성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해 마라. 그 녀석은 제 몫을 다하고 갔으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 모자는 검둥이가 쓰던 밥그릇과 깔개를 깨끗이 씻어 마루 한편에 고이 간직했고 칠성은 틈날 때마다 산 쪽을 바라보며 검둥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비록 검둥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기운은 칠성의 집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생선 도매상이 되었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큰 재물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어머니를 편안히 모셨으며 늦장가를 들어 참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부자가 되어서도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모든 복은 검둥이가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매년 겨울 눈이 처음 내리는 날이면 마을 잔치를 열어 동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음식은 산 입구에 가져다 놓으며 산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자비로운 칠성 부자라 부르며 존경했고 칠성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시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아들과 손자들의 손을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워 검둥이의 이야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산삼을 얻었던 그 산을 계산 혹은 영물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게 되었고 산에 들어가서도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눈이 많이 오는 밤이면 산속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길 잃은 사람들을 마을까지 안내해주고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성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검둥이가 여전히 산신령이 되어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도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했습니다. 그는 햇마루에 앉아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했는데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는 단연코 눈보라치던 밤,
찾아온 검둥이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그 개가 정말 산신령이었어요.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칠성은 허 웃으며 글쎄다. 산신령이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어머니를 살리러 온 하늘의 사자였는지도 모르지. 중요한 건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란다. 라고 답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칠성은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당으로 나와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검둥이를 기리기 위해 심은 소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소량기가 은은하게 퍼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칠성은 소나무 아래 놓인 작은 밥그릇에 갓 지은 쌀밥과 고깃국을 부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검둥아, 잘 지내고 있느냐?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네 덕분이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거라. 달빛은 칠성의 주름진 얼굴을 온화하게 비추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단잠에 빠져들었지만 칠성의 집 대문 앞에는 은은한 호롱불 하나가 밤새도록 켜져 있어 늦은 밤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성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자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를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작은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옛적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효자 칠성과 신비한 개 검둥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인연의 소중함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검둥이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수호천사가 찾아와 포근한 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산과 들도 잠들고 바람도 잦아든 고요한 이 밤.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